화려한 기생의 생활도 부잣집 소실로서의 안정된 삶도 마다한 만덕. 이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만 했다. 비록 천민의 신분이었지만 당시 제주 기녀는 위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제주 목사를 지낸 이익태의 지역록을 보면 관리들이 총례하는 것을 믿고 건방져서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며 보통 일에도 기녀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라는 평양 기생 못지않은 호사를 누리면서 비단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하니 만덕의 입장에서는 비록 천민의 신분이지만 기생을 그만둔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과감히 기녀의 자리를 물리친 만덕. 그녀는 과연 어떤 삶을 선택했을까요? 제주의 관문, 건입동 제주항. 과거 건입포 산지포라 불리던 이곳은 탐나국 시절부터 개화기까지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중심지였다. 관기를 그만둔 만덕은 이 건입포구에 객주를 차리고 장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때 포구가 바로 이 일대가 포구였거든요. 현재 만덕의 객주는 세월의 풍화와 함께 사라졌고 그 터만 남아있다. 바로 언덕배기가 돼서 거기 세우면 볼 수가 없어서 앞으로 내세운. 만덕의 객주는 최고의 명당짜리였다. 제주목 관하에 인접한 건입포에는 장사배에서 관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배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이다. 객주는 상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일종의 중개 상인이었다. 시장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객주는 초기의 중개업을 넘어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으로 등장하게 된다. 여기에는 이제 건령 57년고요. 이게 임장. 객주의 상업적 이익이 커지면서 웃돈을 주고 객주 권리를 사고 팔았다. 150량의 150량. 매매가 성사되면 단지 객주집만이 아니라 거래하던 상인과 상품에 대한 권리까지 물려받았다. 객주를 한다는 것은 근처 상권을 장악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만일 다른 지역에서 여기 와가지고요 그런 물품을 판다 그러거나 아니면 그 사람 원래 팔아야 되는 사람이 딴 데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못하도록 여기서 이제 그 나름대로 권리를 확보한 그런 것이 이 문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관기 생활을 하며 모아둔 미천을 가지고 객주를 시작한 만덕. 객주 초기 만덕은 관기 시절의 인맥을 10분 활용하게 된다. 제주 관리들은 물론 육지에서 공무로 온 관리들도 만덕의 객주를 드나들었고 만덕은 이러한 과정에서 육지와 제주의 물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 한때 인류기생이던 만덕을 보기 위해 제주와 육지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가장 기본적으로 김만덕이 관청에서 관기 역할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 같습니다. 그래서 관과의 어떤 그 연관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김만덕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질도 있겠죠. 그래서 이 용모도 좋고 이제 언변도 있고 이 관청에서 배웠던 그런 예절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봤을 때 일반 제도 내의 토착인들뿐만 아니라 외래 상인들을 좀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연 만덕의 객주에선 어떤 물품들이 거래되었을까?
여기가 지금 남원읍 대흥 1리인데 제주시 남원읍 바닷가. 이 바위 웅덩이 이름은 짐치통이다. 태양열에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배추조리기에 적당한 염도의 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 물을 떠서 허벅에 담고 부엌에 가서 솥에서 달여서 소금을 만듭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태양열이 약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소금을 안 만듭니다. 겨울에는 그 대신 배추를 절일 만큼은 염도가 딱 맞다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니나 없이 겨울철 되면 여기 와서 띄엄띄엄 배추를 절여서 김치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김치통입니다. 갯벌이 없는 제주는 사면이 바다여도 소금을 만들 수가 없었다. 대신 너른 바위 위에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생산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제주의 소금 자급률은 겨우 23%. 육지보다 100배의 힘을 들여도 얻는 소금은 적어 반드시 진도나 남해 등에서 구입해와야 했다. 소금뿐만 아니라 식량도 크게 부족했다.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대지에서는 논농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덕은 쌀과 소금 등 주요 생필품을 거래하기 시작했다. 쌀과 소금은 생필품이면서도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교육 품목이었다. 쌀, 소금, 목화 여러 가지 있어. 그 모두 다 나한테 파시오. 안 되는데. 내가 값을 후하게 해드리리다. 장사의 기본은 싸게 사 비싸게 파는 것이다. 값이 헐한 가을에 쌀을 넉넉히 사들였다가 봄이 되면 파는 식으로 물량을 조절했다. 제주도 건입포가 가장 중심적인 포구였죠. 제주도에서. 거기에 객주였다면은 외부에서 반입되는 미공포에 대한 독점적 유통권도 장악하지 않았을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부등가 교환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쌀과 소금은 제주의 특산물과 거래됐다. 제주는 농업에는 부적합한 곳이었지만 반면 전복이나 오징어 등 어느 지역보다 진귀한 특산물이 많이 나는 섬이었다. 특히 미역은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 일종의 화폐와도 같았다. 지금이야 미역을 양식하지만 조선시대의 미역은 동남의 일부와 제주도에서만 채취할 수 있었다. 조선 백성 절반이 제주도 미역을 먹었다고 할 만큼 미역은 당시 제주 최고의 상품이었다. 고립되어 있는 제주의 특성상 물건이 바다를 건너면 가격이 산지보다 월등히 높아졌다. 만덕은